24년에는 예기치 못하게 또 다른 주도주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 후보군들은 과연 누가 될까? 누구도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시세를 놓고 보니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튀어오르는 그런 한 주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곳에 힌트가 있진 않을까요? 특별 대담으로 인터넷 게임 섹터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특별 대담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인터넷 게임 산업 애널리스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거래일에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인터넷 플랫폼 이쪽도 많은 분들께는 정말 가슴 아픈 섹터이기도 하고 게임 섹터도 늘 양치기 소년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연말에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주 하면 아무래도 네카오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죠. 보니까 어느덧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다 도달을 했더라고요. 2달째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이거는 후반부의 이야기고 올해 내내 놓고 봤을 때 작년의 급락 그리고 상반기 내내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한 해 그림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카오의 올해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카카오의 주력 수익 모델인 커머스나 아니면 광고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고성장을 지속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는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침투율이 이제 50%에서 60%까지 육박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경기 변동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까지도 경기가 점점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매출 그리고 커머스 매출 성장률이 회복을 하지 못했던 게 주가 부진의 좀 가장 큰 이유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광고 커머스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다른 성장 동력, 뭐 웹툰이라든지 클라우드, 뭐 AI 같은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매출을 좀 크게 일으켰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케팅을 줄이면서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가 됐었고요. 과거의 성장 동력이었던 뭐 모빌리티 아니면 클라우드, 페이 이런 좀 신사업 산업이라고 꼽혔던 부분들도 이제 성장률이 좀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이 매출 성장률의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2달째 움직임을 보니까 바닥권에서 강하게 고개를 드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11월, 12월 17%의 2달간의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수익률을 보였고요. 카카오는 지난달 33%, 이달에만 7%. 대단한데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까지 더해진다면 인터넷 플랫폼의 내년도의 모습은 좀 반전의 한 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모멘텀 기대할 만큼 강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내년에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국내 내수 경기도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커머스 쪽의 매출 성장률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 부분에서는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체적인 변화들도 지금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앱 개편을 통해서 지금 홈피드라고 해서 모바일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면 컨텐츠가 계속 떠가는 그런 컨텐츠를 도입을 했고요. 클립이라는 쇼핑 컨텐츠도 도입을 하고 얼마 전에는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인 치즈직도 런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노력들이 그 플랫폼에 대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광고 상품에 대한 매출을 창출함으로써 내년에 광고 매출을 좀 크게 이끌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즈직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게다가 트위터가 딱 철수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TV가 딱 경쟁 구도에서 수혜를 볼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네이버의 치즈직이 이렇게 잘해주나. 그러면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 네이버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쟁력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트위치가 내년에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스트리머들이나 유저들이 갈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아프리카 TV,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네이버의 치즈직,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튜브나 아니면은 틱톡 같은 플랫폼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네이버의 치즈직이나 아프리카 TV 둘 다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유저들을 좀 분산해서 흡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치즈직의 UI나 UX를 기존의 트위치와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스트리머 유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리머와 유저들에게 다양한 보상한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좀 유저들을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TV는 좀 과거에 좀 안 좋았던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명까지도 좀 바꾸려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나 아프리카 TV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플랫폼으로 좀 유저들이 좀 많이 분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오 연구위원님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일지도 잠시 후에 저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3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보 듣고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2023년 1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2600선까지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해의 최고가 기준으로 잘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2653선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은 양매수 속에 고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종가가 살짝 동시호가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65%의 상승으로 2023년 코스피의 종가는 2,656선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의 코스피의 상승률은 17%의 움직임으로 18%네요. 작년 24% 하락 이후에 무려 8.72%로 상승하면서 좋은 한 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종가까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78% 전일 대비 올라서요. 올해 마지막 코스닥 지수는 866선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올해 시작이 680선이었는데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한 해를 보였고요. 27%의 한 해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수급까지만 점검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환율이 1290원 깨지면서 현물 시장에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무려 거의 오후장 들어서만 4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1조 원 가깝게 막판에 살짝 뺐네요. 8천억 원의 매수로 거래 마쳤고 외국인이 무려 6,200억 원을 담아가면서 이번 달에만 3조 원 가깝게 샀습니다. 기관도 5조 원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수로 760억 원, 코스닥도 760억 원, 기관이 39억 원의 양매수로 거래 마쳤습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동환 수석 연구위원과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간 안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지 저희 네이버 이야기, 특히 기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마감가를 체크해 드렸는데요. 탑픽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 오 연구위원님의 선택은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은 뭐 양 플랫폼 모두 주가가 좀 지금보다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두 플랫폼을 비교하면 저희는 네이버 쪽의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AI를 수익화하는 이슈, 그리고 앱 개편을 통한 광고 매출 성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 쪽의 수주가 확대되는 그런 다양한 그 모멘텀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면에 내년에도 사법 리스크가 좀 잔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SM 주가 조작에 대한 뭐 최종 결심이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그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으로서는 성장 포인트가 내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네이버보다는 주가 격차가 조금 발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플랫폼 이 탑2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수익률 대비 그래도 아웃퍼폼하는 그런 한 해는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근데 지금 인터넷 섹터 같은 경우에 경기에 민감하게 성장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이 너무 힘들었고 이제 올해 조금씩 바닥을 다졌고 내년은 이 반전의 한 해를 보여줄 거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 연구위원님의 선택은 또 네이버 쪽으로 한 표를 들어주셨거든요. AI의 이 기술력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이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인터넷 플랫폼 산업은 마무리를 짓고요. 계속해서 게임 산업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게임 시장의 뷰, 올해 국내 게임도 내림폭이 대단했어요. 진짜 올해는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었는데 앞서서 제가 양치기 소년 같다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올 법하면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 돌고 올라올 법하면 순환매 돌고 하면서 그들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게임 산업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긴 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야외 활동도 증가를 했고 슈퍼폰 같은 비디오 쪽의 시청이 늘어나면서 게임 쪽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었던 게 이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는 조금 더 감소폭이 컸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MMORPG 장르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특히나 이 MMORPG 시장에 뭐 비슷한 종류의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유저들의 피로도가 쌓였고 그래서 RP 시장 자체가 축소하면서 국내 시장은 조금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좋아지나요? 이것이 중요할 텐데 특히 지난주에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였어요.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 안에서도 이제 정말 기대주가 등장했다 싶었는데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요. 동시에 외자판호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중국에서의 모멘텀은 지금 현재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희는 그 전에도 이제 중국 시장은 워낙 좀 불확실성이 크다 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좀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플러스 알파. 이번 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내용과 플러스로 더해진 내용들이 있는데 초점은 좀 게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금을 하는 걸 막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이용자당 매출, ARP라고 하죠. 이게 좀 높은 MMORPG 장르 쪽에는 영향이 좀 클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좀 캐주얼이나 슈팅 같은 장르의 게임은 인당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온 규제에도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크래프톤 같은 업체의 주가가 좀 크게 빠지긴 했는데 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인당 매출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아이템 구매도 주로 이제 스킨 같은 그 아이템 구매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규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급반등을 주면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게임 산업의 또 다른 기대감은 결국 한 종목의 신작이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흥행 1시간 만에 인기 앱으로 치면 이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대요. 이 때문에 장중에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조금 아쉽습니다. 종가상으로 2% 상승을 거의 다 반납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혹시 데브 시스터즈의 이 중국 성공, 게임주 전체적으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예정이 돼 있는 다양한 게임도 뭐 넷마블의 제2의 나라 같은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순위 2위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매출 순위는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게임이 출시되면 다운로드 순위는 초기에 이제 좀 상위의 랭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매출로 올라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실제로 매출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이게 게임 전반의 온기로 확대가 될지가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판명이 난다. 한 달 뒤 정도로 보세요. 요새 모바일 게임 그렇게 오래 좀 걸리지 달라요? 않습니다. 며칠 정도 안에 바로? 보통 대부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정도까지 네. 지켜보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는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내년에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개선될지 많은 분들이 콘솔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성공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의 우리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은 상당히 좀 잘 된 게임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누적 100만 장 이상 판매가 됐다고 공개가 됐고 뭐 연말까지는 뭐 150만 장 정도 판매가 될 텐데 이 게임이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든 게임이 아니에요. 한 250억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그 제작비를 넘어서는 수익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성공으로 인해서 뭐 네오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회사들도 글로벌 콘솔 스팀 시장용 게임을 개발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좁혀볼게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임주들이 개별적으로 되게 많았었어요. 검은 사막 관련해서도 궁금했고 NC소프트는 대장의 역할을 올해에도 못 보여줬고 탑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쪽은 바닥권에 있는 쪽일까요? 아니면 올해에도 뭔가 코인과 함께 연결되면서 주목받았던 위메이드라든지 다양한 포인트 궁금한데 어느 쪽 보세요? 저희는 내년에 게임 회사별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TL이 그렇게 초기에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좀 역성장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가치가 좀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런 기준으로 크래프톤 그리고 웹젠 W게임즈 같이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의 주가가 조금 더 아웃퍼폼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숫자로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 보자. 사실 다 모든 게임사에 애정이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 안에서도 이제 손가락을 잘 골라주셨네요. 오늘의 토픽까지 이야기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게임 산업의 내년도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바빠지실 텐데 내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오동환 삼성증권 인터넷 게임 산업 애널리스트와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